들어가는데 yes 눌러주시고 제가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거가 제가 유튜브로 공유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링크나 이런 거를 조금 제가 거기다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놓치신 부분들을 갖다 보시고 네네. 캐치업하시면 됩니다. 목이 안 의외. 켰는데. 자, 근데 있어 보니까. 저기 선생님 혹시 이미경님 거 음소거 좀 해주시겠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멕시코에서 아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반가워요. 그러십니까? 네네. 옛날에 네, 커피비님 같으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우리 옛날에 저기 스페인어 배우신 분이요? 네네. 좋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한다면 맞을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계신 분들하고 제가 잠깐 몇 마디 질문을 드리고 바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1번 문제 제가 스페인어 배우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어차피 4분 오셨으니까 5분 오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실까요? 자, 우리 제가 성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 남혜선님. 자, ABCD로 그냥 갈게요, 제가. 자, 배우신 지가 얼마 된지 오셨으면 좀 카메라를 켜주세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얼굴은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얼굴도 안 나와요. 화면만 나옵니다. 녹화는요, 아하. 제가 화면만 녹화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니까 안 돼요. 그냥 꺼놓고 딴 데 가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방해가 돼요, 수업에. 어서 자, 그러니까 오세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저번 강의랑 좀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는 스페인어를 좀 많이 가르쳐 드렸고 오늘은 스페인어를 배우신 분들한테 제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다. 제가 그동안에 가르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쇼컷, 뭐 쇼컷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지름길이라는 건 시간을 좀 절약하실 수 있다. 그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모든 외국어가 사실 다 정보와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6개월 미만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스페인어 배우신 지 6개월 미만. 네, 3개월 미만. 네, 괜찮습니다. 3개월 다. 자, 그럼 1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시고 있고. 자, 넘버 2 갑니다. 여행 가고 싶은 스페인어권 국가. 자, 한 나라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나라. 스페인이요. 스페인. 와, 오케이. 또 안녕하세요. 나오죠. 자, 또 한 안녕하세요. 나라. 스페인. 랜서님 말해주세요. 여행. 여행. 여러분, 스페인이 스페인. 관광 대국이에요. 또 중남미에 가고 싶은 데 없습니까? 제가 지금 화면에 뒤에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멕시코. 네, 와. 멕시코입니다. 저희가 치첸이츠라고. 저희가 7대 불가사예요, 현대. 와. 자, 이런 데 한번 가보셔야 되고 저도 갔다 네, 왔지만 가보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중남미에 뭐 마추픽추 있죠? 페루에 그런데. 맞아. 그다음에 그 베네수엘라도 뭐 앙헬 폭포라고 1km의 낙폭을 갖고 있는 아주 거대한 폭포가 있어요. 네. 물론 아르헨티나의 이구아수도 있지만 가볼 때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스페인만 가고 싶으세요? 한 나라도 없으십니까, 혹시? 저는 마추픽추 아직 못 가봤는데 마추픽추 한번 가보려고 버킷리스트에 해뒀습니다. 3번.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돼요. 그다음에 직장으로 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민을 갈 수도 있고 그냥 가정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스페인어권 국가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자, 2-3 군데만 한번 받아볼게요. 이게 오늘 수업과 연관이 있어요. 자, 오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고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만 녹화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제 얼굴도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채팅을 써놓을게요. 네네. 자, 리코딩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다가 올릴 건데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목소리 다 나와요. 여러분 목소리 아무도 안 듣습니다. 레커그나이즈도 못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자, 가고 싶은 스페인어권 국가. 이거는 사는 거예요. 여행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에. 뭐죠? 자, 2분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른 국가 두 나라. 콜롬비아요. 콜롬비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콜롬비아
이제 스페인도 잠깐 가보긴 했었는데 네네. 일단 물가가 좀 비싸고 이제 그 중남미 쪽에 비해서 이 동양인들에 대한 약간 그런 시선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스페인 쪽은요. 스페인 쪽은요. 그렇죠. 콜롬비아는 아무래도 유럽인들이. 물가도 지금은 조금 안 그렇지만 좀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동양인들에 대한 시선도 그래도 좀 친절한 것 그렇죠. 같고 중남미 사람들이 조금 또 아무래도. 네, 가보지 않아서 또 가보고 싶습니다. muy bien. 좋습니다. 네. 자, 한 분만 더요. 좋습니다. 왜냐면 저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콜롬비아. 자, 한 나라 더 누가 스페인에서 살고 싶진 않으신가 봐요? 아무도 안 계세요? 스페인. 의외네요. 저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니, 유라님 가신다는데, 가고 네. 싶다는데. 오케이. 빠르다. 저요? 제가 못 아, 뺐어요. 저는 사실,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인, 이제 1년 전에 다니엘쌤 수강하고 네네네네. 기억납니다. 네, 공부했었던, 잘하셨어요. 네, 1년 전에 수강도 했었고, 저는 지금 한국에 없고, 개인적인, 이제, 그거긴 와우, 한데, 멕시코. 멕시코에 있거든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한 1년 되셨나요? 그런데, 아, 유나님 네, 1년 멕시코. 됐어요. 네네, 1년 되셨네요. 벌써 금방이죠, 1년 1년이.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저기 싱싱이 아유, 네, 선생님께서 잘하셨습니다. 주셔가지고, 네네. 거기까지 진짜 보냈습니다. 제가 멕시코까지. 네, 네, 잘하셨어요. 왜냐면, 네네. 네, 이렇게 오세요. 제가 이렇게. 휴대고 급하게 해서 멕시코 이야기 좀 많이 좀 반갑습니다. 올려주세요, 카페에. 그러면 저거만 네.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사시는 건 어떠세요? 멕시코. 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너무 여기는 좋습니까? 그, 네네. 네, 아, 그러니까 어렵다고 막 도시마다 그러던데. 다른데 그렇죠. 그 도시마다 사실 좀 여기는 다르죠. 굉장히 좀 안전한 곳이어가지고 다행입니다. 큰 네네. 걱정은 아니더라고요. 네. 네네. 좋습니다. 네네. 네, 너무 자, 반갑습니다. 1년 전에. 네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꾸준히 얼굴들 다 보니까 공부하시고요. 너무 좋아요, 여기 지금. 네네. 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자, 기뻐하는 나나님은 혹시, 자, 이미영님하고 JK님도, 켜주시면. 화면을 켜주세요. 뭐, 샤이 하신가요? Don't be shy. 여러분 얼굴 녹화 안 됩니다. 쑥스러우신가 걱정하지 봐. 마세요. 네네. 아밤바님이랑 네, 우리 무민님 저기 둘 다 화면에 반가워요. 제가 공유한 부분만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고, 근데 뭐 닉네임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본명 안 쓰셔도 되니까. 그럼 아무도 모르죠? 누군지. 네. 자, 어, 가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냥 제가 짧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6개월 미만, 뭐 1년 차 이런 분들이시니까,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스페인어를 배우실 때,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게 숲을 보고 가시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자, 샤이 하시다고. 오케이. 저는 이제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와서 제가 영어, 스페인어, 통번역 전공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줌으로만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코비드 시작하기 바로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일단 스페인어를 지금 배우시려고 한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 네. 제가 이제 그 이유도 좀 말씀드리고 왜 배워야 되는지, 뭐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요게 오늘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강의 내용을 좀 보내드리긴 했는데 지난번하고 좀 다르게 조금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 여러분 일단 배우시려는 언어는 뭐라고요? 스페니쉬. 스페인어예요. 그렇죠? 모이벤. 자, 우리 스페인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어머니 누구죠? 스페인의 어머니 라틴?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아하. 자, 라틴어가 돌아가시고 이어는 사어가 됐어요, 지금. 자녀를 많이 낳는데 그 중에 자녀들이 보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루마니어까지 원래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다 형제 자매예요, 이 언어는. 자, 스페인어를 배운 좋은 이유 하나, 로망스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다. 여러분, 이겁니다. 장점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스페인어는 보통 우리가 에스파냐어라고도 옛날에 하긴 했는데 요즘엔 거의 스페인어가 대세예요. 그다음에 아주 옛날에는 서바나어. 저게 이제 중국어의 시바냐 이거를 따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발음한 걸 저 시바냐 저거는 뭐냐면 에스파냐를 발음을 못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자, 한국어는 뛰어난 이 문자예요. 에스파냐라고 정확하게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굳이 우리가 서바나어 할 필요는 없고 서바나 하면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몰라요. 자, 스페인어 요즘은 그냥. 자, 그래서 저렇게 됐다.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배우는 스페인어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카스테야노. 카스텔리아노. 한 번 다시. 카스테야노. 카스텔리아노. 모이비에. 자, 여러분, 크게 그냥 4가지 언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스페인에. 우리 여기 카탈란이라고 돼 있죠?
여기 바르셀로나 지역에 이 사람들은 다 바이링구얼이에요. 여기 포르투갈 위에 있는 여기 이 지역도 녹색 지역도 가이에고를 씁니다. 다 바이링구얼. 바스코어는 사실 어디서 유래한 언어인지를 모르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스페인에서 쓰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안도라 쪽에 뭐 조금 몇천 명이 쓰는 언어 있는데 그건 빼고. 자, 그래서 스페인어는 우리가 배우는 스페인어는 그러니까 중국어가 우리가 맨더린 차이니즈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스페인어 배운다 그러면 이게 카스테야노, 이게 카스티아 왕국이 여기를 통일했어요, 스페인을. 그래서 이 노란색 지역으로 된 지역 사람들은 카스테야노만 하고 우리가 배우는 스페인어. 그 대신에 이제 녹색, 보라색, 주황색 사람들은 바이링구얼이에요. 그러나 다 우리가 배우는 카스테야노를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는 뭐라고요? 스페인어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가가지고 스페인어 배운답시고 가이에고나 카탈란 배우시면 나중에 또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중남미 가면 소통 안 돼요. 참고하시고. 다 라틴어에서 온 언어들이에요. 그 언어들도. 자, 그래서 21개국에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스페인어 왜 배워야 됩니까? 한다면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니까. 일단 유엔의 공용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외국어 배우시려고 그러면 이왕이면 유엔 공용어 중에 한 개 배우시는 게 좋아요. 영어는 당연하고 뭐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뭐 아랍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이 쓰는 언어. 자, 21개국은 이렇게 됩니다. 아프리카에도 한 나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스페인어는 왜 배울 만하냐?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대다수가 사실 관광 여행이에요. 자, 스페인 한 5천만 명이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중남미 여기 빨간색 브라질 빼고 여기가 포르투갈어를 쓰는 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지역이 다 스페인어로 소통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 멕시코도 인구가 1억 3천.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스페인어는 미국에서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한 7천만 명이나 살아요. 3억 3천 인구 중에서 이 사람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 내에. 자,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스페인어는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예요. 자, 이런 거를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스페인어는 미국 내에서 영어 다음으로. 영어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연방정부 레벨에서 정해진 공식 언어가 없습니다. 미국은. 주별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어를 쓴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네, 물론 대다수가 다 영어를 쓰는 건 맞지만 연방정부 레벨에서는 공식 official language가 없어요. 미국이.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캐나다처럼 영어와 이제 프랑스 쓰는 것처럼 미국은 이미 벌써 영어와 스페인어로 도서관이든 병원을 가도 은행을 가도 다 스페인어와 영어로 이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참고해 주시고 인구가 뭐 인구 센서스에서는 뭐 6천 한 200만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른 미비자라 그래가지고 국경 넘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한의 인구보다 많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좀만 있으면 2040년에는 1억을 넘어가요.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여러분 한인들이 비즈니스 하시는데 이 비즈니스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도 오히려 스페인어를 잘해야 히스패닉 사람들을 직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내가 왜 배워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롱텀으로 언어를 배우실 수가 있어요. 여기 물론 스페인어권 국가에 진출하고 싶으면 일하고 싶은 분들 요즘엔 한국어가 많이 중남미가 떠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유럽인들은 아무래도 이 프라우드가 엄청나겠죠. 그죠? 한때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중남미가 왜냐하면 한국어가 더 많이 뜨는 이유가 K-팝이나 K-드라마가 중남미가 훨씬 더 뜨거워요. 스페인보다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우리 콜롬비아 케이스를 들으면 어느 한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왜? 앞으로 자기가 삼성이나 LG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한국 음식도 잘 먹고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21세기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페인어 잘하시면 나중에 뭐 스페인어 강사하실 수도 있고 한국어 강사, 한국 그 사람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콜롬비아 어디 문화원에는 뭐 현지인들이 계속 스페인어 배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미국 케이스는 이제 여기 이민교회들이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스페인어 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망스어 이해가 좀 쉬워지고요. 영어 단어들은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스페인어 왜 배워야 되냐고요? 특별히 영어 단어 학습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 계시니까 이게 백화점인 것 같아요. 이거 뭔지 아시죠? 아, 동대문. 여기 뭐예요, 이 백화점 이름이? 밀리오레. 밀리오레. 밀리오레가 무슨 뜻이죠? 그럼 한국 계시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뜻도 모르고. 아직도 있나요? 이 백화점이 아직도 있나요? 그 저도 모르겠고. 네, 동대문에 아직도 밀리오레. 있어요. 근데 여기 밀리오레라고 써 있는데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몰라. 저게 무슨 뜻인지. 네. 괜히 멋있어 보이라고 저렇게 써놨어요. 저 이탈리아어로 the best란 뜻이에요. 이탈리아어로. 네, the best. 그럼 자기네들은 최상의 상품만 팔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걸 써놓은 이유가. 그렇죠? 네네. 한국 분들은 희한하게 외래어를 쓰면 좀 뭐 멋있어 보이나 봐요. 왜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네. 자, 그래서 근데 스페인어 할 줄 아시면 저게 뉘앙스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르미에르라고 써 있는데 그건 이제 프랑스어로 the best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망스어 이해를 좀 빨리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포르토리코 수도 아세요? 포르토리코라고 우리 카리브해에 있는 아주 휴양지로 아주 유명한 나라 있습니다. 포르토리코 수도는 산후안이에요. 근데 이런 걸 뭐 사회 지리 시간 때 외울 때 안 외워져요, 도대체가 저게 왜. 근데 여러분 산후안은 쉽게 얘기하면 세인트 존, 성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저게. 그럼 그거 금방 외워져요, 저게. 아, 저게 성 요한이라는 뜻이구나. 아, 예. 그다음에 우리 미국 서부에 있는 샌호세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스페인어로 산호세. 얘는 세인트 조셉, 성 요셉이에요. 이렇게 뜻을 알면 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몰랐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스페인어 왜 배워야 되냐고? 영어 어휘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떤 원리하고 똑같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한자를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영어의 고급 어휘는 라틴어하고 그리스어에서 많이 왔어요. 자, 수족관. 영어로 뭡니까? 아쿠아룸 아닌가? 자, aquarium 이렇게 가요. 이 아쿠아라는 게 여러분 네. 무슨 뜻이냐면 스페인어로 아구아라고 합니다. 물이에요, 말 그대로. 예, 여러분, 봤어요. 물수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스페인어에서는 이게 일상 회화에서 쓰는 단어인데 영어로 들어가면 저게 한자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아주 이게 놀랍죠. 영어는 이 물이라는 개념이 그리스에서 온 단어를 또 씁니다. 여러분, 수소가 영어로 뭐죠? 수소.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거. 요거 수소. 어머, 예. 예, 요게 수소예요. 한자로 쓰면 하이드로진. 하이드로가 그리스에서 온 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두 개를 다 쓰고 있어요, 현재.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에서 온 거고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게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저 아구아라는 말이. 제가 이렇게 스페인어를 아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거의 한 50%는 잡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늘 천자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한국어 단어 외울 때 천지 차이가 납니다. 얘는 천국, 뭐 천지, 천사 이거를 금방금방 이해해요. 무슨 뜻인지. 근데 하늘 천자가 하늘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천 그러면 한참 헤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 여기 2세들이 그 우리 한국어 배울 때 제가 이제 우리 2세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치거든요. 이제 가르쳤었는데 아이들의 그 어휘 실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여기 2세들이. 해변 그러면 얘네들은 바닷가를 기억 못하고 해변이요? 해는 선이겠네요? 이래요. 얘네들의 어휘력이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구나. 자, 영어에 이 단어 아시는 분? 영어 단어 혹시 손 들어 보실래요? 이 영어 단어 아시는 분?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 보셨나요? 이 영어 단어입니다. vicinity. 미국식 발음. 이게 인근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vicinity가. 그럼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 이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neighborhood. neighborhood이에요. 근데 이거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 뭐 워싱턴 DC 인근 지역 그럴 때 얘네들이 vicinity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페인어로는 이웃이 뭐냐면 베시노예요, 베시노. 베시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 단어를 딱 보면 베시노? 나중에 뜻을 찾아보니까 인근 지역이래요. 그래? 그럼 이거는 베시노인데 스페인어는 금방 외워져요, 이게. 네. 자, 이 단어는 요 정도만 제가 예를 들을게요. 어려운 단어일수록 여러분 스페인어를 알수록 아니면 기타 로망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배울 때 훨씬 쉬워져요. 자, e pluribus unum이라는 거는 다수로부터 하나라는 라틴어 문구예요. 이게 미국 그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라틴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직까지. 한국 사람 갖다 쓰면 뭐 이렇게 사자성어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스페인어 배우면 좋은 이유가 하나 뭐냐면요, 여러분 21세기는 제가 보니까 2개 외국어 배우시면 좋아. 쉽게 얘기해서 영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뭐 영어, 프랑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어 배우면 왜 좋냐면요, 이 영어 울렁증이 좀 극복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인들하고 한번 스페인어를 같이 배우면요, 얼마나 재미냐. 이 친구들이 발음이 아주 엉망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스페인어 발음 되게 잘합니다. 그냥 거의 다 내거든요, 거의 다. 그럼 이제 사정이 바뀐 거죠. 우리는 영어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막 했는데 주눅 들고, 언제 보니까 미국 친구들이 고생을 하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가죠. 발음만큼은 한국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외국어를 또 배울 때 뭐 발음은 조금 뭐 안 되지만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신감도 좀 생긴 거, 여러분. 자,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한 2개 국어, 외국어는 한 2개 정도 배우시면, 물론 3개 더 이상 하시면 더 좋고, 스페인어는 미국의 대도시 사실수록 그냥 영어하고 스페인어가 같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게 맥도날드를 가도 여기 있는 게 여기 스페인어예요. 이 커피 잔에 이렇게 보셔도 스페인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반대면에 영어, 이쪽 면에 스페인어. 왜냐하면 이게 스페인어를 안 써놓잖아요. 그러면 뜨거워가지고 뒤였어요. 수를 하면 수백만 불을 받아냅니다. 여기 스페인어만 써 있었다고, 나는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면 이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 겸, 자, 오늘은 뭐 알파벳을 배우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거, 발음 몇 군데는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질문이 하신 게 많아서 그거 중심으로 제가 그냥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다음에 제가 혹시 이제 끝나고 시간이 좀 되면 여러분들이 뭐 바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처음 하시거나 뭐 한 3개월째이신 분들, 뭐 1년 미만이신 분들, 네, 자, 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오셨으니까 간단한 문장 우리 5개만 한번 배워볼게요. 따라하세요. 올라. 올라. 그러니까 H가 발음을 안 하는군요. 한 번 다시. 올라. 올라. 그렇죠. 요 정도. 이거는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하시면 돼. 자, 지금 거긴 저녁이죠. 자, 네. 자, buenas noches. 다시 한번. Buenas 예, 요거는 이제 good noches. evening or good night 다 돼요. 예. 잘 자, 잘 자요. 이거 있죠. 그 다음에 저녁 인사도 다 됩니다. 이게 2개. 자, 제일 많이 쓰는 거. gracias. 네, 물론 이제 스페인 사람이 이제 gracias. 요거는 이제 제가 발음할 때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그냥 de nada. 네, 그렇죠. muy bien. 뭐 물론 이제 뭐 perdón, 뭐 disculpe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 5개 정도 한번.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아침이에요. buenos día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점심은 buenas tardes. 영어처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하셔야 돼요. 자, 가장 올라는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올라. 네. 그렇죠? 예, 여행 가시더라도 올라는 해야 되니까. 뭐 가게를 들어가도 올라 하셔야 되고, 지나가는 예. 사람한테 뭐 물어봐도 올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초급자분들이니까, 자, 어느 스페인어를 배워야 하나요?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뭐 어느 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스페인어를 먼저 배웠어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배우고, 이제 여기 멕시코 이쪽 그 구아테말라, 뭐 카리브해도 다 가봤고, 콜롬비아 사람들하고도 계속 지금 지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다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서 사신 분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자, 일단 여러분 스페인어는요,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5억 6천으로 잡아요. 네이티브가 한 5억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죠? 한국어가 한 5천만, 물론 북한을 치면 우리가 한 뭐 8천만까지 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21개국에서 쓰고 있다는 거가 장점인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이 스페인시 배워야 됩니까? 아니면 라틴 아메리칸 스페니시 배워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대답이 뭐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 음. 나는 스페인어? 아니면 나는 멕시코? 아니면 콜롬비아 스페인어 배우고 싶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하세요라고 제가 후반부에 어떤 게 좋습니다는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는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어의 종주국인 이런 장점이 있고 뭐 유구한 역사가 있죠. 문화유산.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지은 네. 아주 유명한 건물 아니에요. 네. 성스러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런 여행을 갈 때도 아무래도 음식도 맛있고 스페인이 해변가도 아주 예쁘고 뭐 이런 저런 장점으로 나는 스페인어가 좋아요. 그럼 스페인어 하시면 돼요. 네네. 자, 근데 자, 또 하나. 나는 그냥 중남미 스페인어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가 마추픽추입니다. 이거는 정말 정말 어메이징해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꼭 가봐야 돼.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정말 꼭 가봐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중남미 저는 물론 제가 이제 미국 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스페인에 사시면 당연히 스페인어 배우셔야 되고 멕시코 사시면 멕시코 스페인어 배우시면 되고요. 한국에 계신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훨씬 더 중남미 스페인어 배우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유가 뭔지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우리는 중남미, 한국에서 뭐라 그러나요? 스페인어를 그냥 이렇게 중남미 스페인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남미 스페인어 뭐라고 해요? 남미 남미 스페인어 이렇게 합니까? 남미권? 네, 남미. 남미 스페인어. 네, 용어 자체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는 남미란 말도 좀 쓰고 중남미 이렇게도 쓰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쪽 동부 뉴욕 뉴저지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중부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는 중부랜다. 중미 사람. 과테말라부터 엘살바도르 이쪽 사람 온두라스 요 정도 사람들이 좀 많아요. 중미라고 이 코스타리카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여기 파나마 분들도 별로 없어요.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중미 국가예요. 여러분 멕시코는 중미에 속하지 않고 어디죠? 북미입니다. 북미.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북중 남미 다 말을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중미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까지가 북미예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한국에 계신다. 그러면 저는 그냥 멕시코 스페인어를 배우세요. 아니면 뭐 콜롬비아도 괜찮고. 이건 왜 그러냐면 인구 비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이 나라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자, 멕시코 인구 지금 제가 2023년 초반에 이걸 본 건데 1억 3천이 넘었어요. 역시 형 따라 마야로 여러분 유튜브에서 좀 치셔서 형 따라 마야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차승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주연인가? 네. 나오는 게 있어요. 형 따라 마야로. 네, 아주 볼만합니다. 멕시코 구경도 좀 하시고. 1억 3천이에요. 스페인보다도 2배가 넘죠. 콜롬비아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도 뭐 거의 4,600만이 좀 넘긴 했는데 아르헨티나는 발음이 아주 독특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살지 않는 이상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멕시코, 콜롬비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중간지대 사신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1, 2번을 권해드려요. 자, 뭐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에 사실 거 아니죠. 여행하실 거라고요, 거의. 자, 그러면 여기는 5억 인구 중에 10%밖에 안 써요. 근데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요. 90%의 스페인어권 국가는 중남미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쓰는 스페인어를 안 합니다. 네, 중남미는 중남미만의 또 독특한
좀 다른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중간지대, 나는 한국 살고 있는데요. 네, 그러신 분들은 예, 중남미 스페인어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여행을 하시려면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렇게 배우셔야 여기서 딱 지나가실 때 그냥 편하게 다 되는 거예요. 네, 스페인에서 쓰는 스페인어를 안 하거든요. 우리가 북중남미에선.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것까지 알아봤어요. 해외 동포가 한국 사람들이 뭐 700만이 넘게 있대요. 해외에. 물론 인구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좀 많겠죠. 한 800만 잡으시면 돼요. 멕시코의 교민 수가요 15,000. 한인이에요. 한인. 스페인에 4천만 명밖에 안 돼. 제가 이건 러플리 제가 낸 거니까. 아르헨티나가 더 많아요. 전 놀랐어요 이게. 스페인이 생각보다 좀 적다. 네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안 좋은 데 가서 안 삽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다 피해요. 다 피해. 그런데 네. 콜롬비아가 한 1,000명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칠레도 의외로 많이 있네요. 네. 자,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는 건요. 그만큼 또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가서 사시거나 뭐 교환 학생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의외입니다. 스페인이 4천만 명밖에 안 되네요, 별로. 네네. 오케이. 자, 이해하셨죠? 내가 뭐 어느 스페인어를 배워야 된다? 가장 우리가 중립 입장에서 북중남미, 특별히 멕시코를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네, 물론 경제적으로 봐도 스페인하고 거의 비등해요. 이 멕시코 자체가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 거를 배우시는 게 여러분한테 무난하실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스페인어하고 멕시코 스페인어가 뭐가 달라요? 발음 면에서는 여러분 아주 독특한 부분을 조금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어, 영국 영어 예를 잠깐 제가 들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영어 배우면 우리는 어느 나라 영어 배우죠? 어느 나라 영어 배워요? 이게 되게 어렵네요, 질문이. 미국. 한국의 90% 이상은 다 미국 영어 배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엔 유튜브가 하도 발달돼서 영국 사람도 나오고 막 네, 이러는데. 영국어도 자, 영국 멋있다. 사람들은 2번 뭐라고 해요? 1번부터 갈까요? 뭐라 그래요? 네. 영국 사람. vase 이렇게 합니다. 네, 미국 영어는 vase예요. 넘버 네, 2는 네. 영국 사람들은 schedule 이렇게 하죠. 미국 영어는 schedule. 여기 3번도 재밌어요. 영국 사람은 ask 이렇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ask 이렇게 하거든요. 얘가 제일 재밌었어요. 비타민. 영국 사람들은 이걸 비타민이래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비타민하고 비슷해요. 바이타민. 미국 사람은 바이타민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영어, 영국 영어 발음 어떻습니까? 상당히 다르죠. 상당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뭐 호주, 뉴질랜드까지 갈 시간은 없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펠링도 영어가 영국 영어, 미국 영어 이렇게 많이 달라요. 이거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중남미는 사실 발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땐. 왜냐하면 자 중남미에서 발음의 중에 가장 좀 독특하다. 그걸 뽑으라 그러면은 요겁니다. 더블 L 발음인데 얘는 지역별로 발음 차이가 굉장히 3개가 나요. 얘 말고 sorry. 자 더블 L 발음 얘가 이게요. 이게 3가지가 나요. 자, 직접 단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따라하세요. 까예. 까이에. 거리예요. 까예. 까예. 보통 무난하게 가장 많은 나라에서 까예라고 발음합니다. 거의 다. 자, 근데 이제 콜롬비아, 멕시코 이쪽 가면 까제. 약간 즈 발음을 해요. 이거를. 까제. 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 아르헨티나로 가면 저걸 까셰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3가지 발음이 나와 있고요. 사실 다 맞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까예라고 배웠다가 까셰라고 아르헨티나에서 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를. 발음이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네. 까셰 그러니까 이게 S가 들어간 건가? 막 이러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엔 유튜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금방 하실 수 있는데 요런 발음 조심하시고 이게 좀 독특하게 제일 다르고요. 자, 스페인과 중남미 했을 때 발음에서 제일 차이가 난다?
한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책을 사시면 뭐가 아이러니가 있냐면 스페인에서 사시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건 스페인어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쪽에서 사신 분이 쓴 책은 또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페루 가신 분이 아니 한국에서 있는 스페인어 책 샀는데 여기서는 안 써요. 당연히 안 쓰죠. 그거는 스페인어인데 그 페루 스페인어를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오케이. 발음 차이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것만 원래 얘인데 한 개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먼저는 이제 스페인 사람이 하는 겁니다. Cecilia y César están en Barcelona cenando ceviche con cerveza. 자, 요거 뭐냐면 이 사람들은 th 사운드를 내요. 저 c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Cecilia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국 사람한테 이 발음이 어려워요. 물론 영어를 배웠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굳이 뭐 저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죠. 자, 멕시코 사람이 발음합니다. Cecilia y César están en Barcelona cenando ceviche con cerveza. 자, muy bien. 이 사람은 S 발음을 해요. 그냥 중남미 모든 나라가 S 발음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죠. gracias 이렇게 다 하는데 스페인 사람은 gracias 꼭 th 사운드를 넣어줘요. 요게 달라요. 딱 들어보면. 근데 그러니까 영어, 미국 영어나 영국 영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솔직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에서 이제 대화하실 때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물론 보스를 중남미가 다 쓰진 않아요. 중남미도 뚜를 쓰는 나라가 있고요. 뭐 아르헨티나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한 7, 8나라가 보스를 씁니다. 실제로. 뚜 대신에 you, informal you예요. 너라는 거. 가족 친구 간에 씁니다. 이거를. 그다음에 이건 너희들이란 2인칭 복수인데 스페인은 가족 친구들하고 다 보스오토로스를 써요. 근데 중남미는 무조건 우스테데스만 씁니다. 얘는 스페인은 이걸 포멀할 때 쓰고요. 여러분들하고. 근데 중남미는 어른이나 아이 상관없이 다 우스테데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페인어 배워가지고 중남미 가셔가지고 보스오토로스 데돈데 소이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웃어요. 한 번도 그런 말을 쓰질 않거든. 대화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실 때는 스페인어 2인칭 복수형도 배우긴 하시되 그거를 중남미 여행하실 때 쓰실 일은 없습니다. 스페인 가서 쓰시면 돼요. 그거는.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신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여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중남미 스페인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여러 나라 사람을 다 만나봤으니까 사실 콜롬비아 스페인어를 배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화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러나 우리 같은 케이스는 그냥 멕시코 스페인어를 하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네.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자, 스페인어 배울 때 제일 중요한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배우실 때 뭐가 어려웠어요? 발음 어렵죠? 네. 뭐가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다 배워봐서 알지만 발음 체계가 너무 달라요, 서로. 그다음에 문법도 되게 어렵고 동사. 뭐 네. 단어도 되게 어렵고 그렇죠? 뭐 동사고 뭐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완전 극과 극이에요. 이 언어는. 중국어를 제가 한 뭐 HSK 한 3급 정도는 지금 이제 패스를 했습니다. 저 6급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냥 천천히 가려고 해요. 중국어는 완전 성조가 완전히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해요. 진짜로. 네, 한자 어려운 거는 뭐 둘째 치고 또. 네. 쉬운 줄 알았더니 네. 해보니까 언어마다 너무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문법이 없다 그러는데 막상 해보니까 웬걸 무슨 보호가 또 신기하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어는. 그래서 이거 되게 좀 다르다. 네. 시제 중심으로 가지는 않는데 그걸 나름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었어요. 자, 스페인어 배울 때 여러분 중요한 거 2가지. 첫 번째 성수일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 형용사가요. 여러분 이 명사에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이건 로망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수 복수는 우리 한국어도 존재하니까 이 남성과 여성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이게 단수냐 복수냐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다 일치시켜 줘야 돼요. 이게 처음 배울 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국어도 존재 안 하고 영어에도 존재 안 해요. 이게. 자, my new cell phone 이렇게 하면요. mi celular nuevo 이렇게 가요. 오케이, I understand. 자, 그러면 이걸 복수를 하자고요.
자, my new cell phones. 자, 2대 이상이 됐어요. 영어는 명사에만 딱 s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한국어도 뭐 내 전화기들, 뭐 핸드폰들 이러면 되는데 이 스페인어는 재밌는 게 뭐냐면 얘도 형용사예요. 소유 형용사. 그 다음에 new라는 것도 형용사 아니에요. 얘를 다 바꿔요. 왜냐하면 이 명사가 복수가 되니까. 그래서 mis celulares nuevos 이렇게 가요. 이게 처음 배우신 분이 이걸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 제가 딱 보니까 아니 이게 다 붙어야 되네요. 여기만 초보자들은 이거 다 빼고 요거만 붙여요. 요거만 영어 배운 것처럼 여기만.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이 틀리시고 이건 남성입니다. 셀룰라르가 남성이에요. 셀폰이. 근데 얘네들은 그 백팩 있죠? 우리 책가방. 네. 책가방을 여성으로 해요. 이게 아로 끝나는 걸 보통 스페인어에서는 이걸 여성으로 합니다. 그러면 모칠라가 뭐예요? 백팩이죠. 오케이. 근데 얘는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보셨지만 얘는 누에보 이렇게 했죠. 뉴가. 근데 얘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누에바. 이게 의문을 맞춘다 생각하세요. 이게. 뭐 가군을 맞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 여기서 영어는 역시 그냥 백팩스 이것만 붙이면 되거든요. 자, 스페인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용사를 무조건 다 바꿔줘야 돼요. 여성 복수가 됐죠. 쟤는 또. 그러니까 네. 아까 남성 복수는 누에보스. 여성 복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느낌이 팍 오시죠? 네바. 누에바스. 그렇지요. 네바. 미스 모칠라스 누에바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이 로망스 배우신 분들한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언어라는 걸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올라 이거 배울 땐 되게 쉽죠. 스페인어가 여러분 외국어 중에 발음이 제일 쉬워요. 한국 사람한테. 일본어보다도 더 쉽다고 드시면 됩니다. I'm Korean. 남자분은 soy coreano. 요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 주어는. Yo soy coreano. 여자분은 어떻게 할까요? 영어는 똑같이 I'm Korean이네요. 아까 오로 끝났으니까 여자로 끝나면 이제 보통 아로 돼요. 그러니까 Yo soy coreana. 이렇게 갑니다. 안 바뀌는구나, 앞에. 바뀌었죠. 명사가 바뀌었죠. 기만, 얘는 네, 형용사로 기만. 봐도 되죠, 이거. Yo 예, soy 코리아나, 코리아노.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처음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스페인어가. 동사 변화입니다. 여러분. 로망스어는 다 어려워요. 스페인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동사 변화는 뭐 독일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한국어 왜 어렵죠? 한국어 진짜 어려운 언어인데 경어가 있어서 참 어려워요. 띄어쓰기는 우리도 잘 못해요. 네. 발음도 어려운 편입니다. 한국어는 솔직히. 문법 장난 아니죠. 진짜. 한국어가. 스페인어 동사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한국어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 한국어가 뭐 교차거다 뭐 이러는데 뭐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한국어야말로 참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죠. 서양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려면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해서 2,200시간이 걸립니다. 2,200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200시간 걸려요. 우리도. 왜 어렵냐? 잘 보세요.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이게 왜 없냐 봤더니 진짜 어렵더라고. 저희가 봐도 어렵죠. 자, 잠깐만 띵해지시죠 머리가. 한국어가 얼마나 어렵냐면 보세요. 이런 거는 중국어보다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동적으로 이렇게 발화시킬 수 있는데 몰랐으면 몰랐는데 몰랐다가도 이게 다 되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이 이걸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찌근찌근하죠, 진짜. 한국어 어렵네. 이거는 규칙도 없어, 제가 봤을 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스페인어는 뭐가 어렵냐면 중국어도 워시 한국어는 그냥 안 바뀌어요. 니스, 타스 이게 안 바뀌어요. 투비 동사가. 네. 스페인어는요. 인칭과 수에 따라서 무조건 6개로 바뀝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로망서 배우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I speak인데 형태만 보셔도 여러분 6개로 바뀌었죠 벌써. 영어는 사무진 단수 S 붙인다 현재에서 요거밖에 없잖아요. 스페인어는 시제별로 이거를 6개를 다 외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관문입니다. 여러분 발음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나 이제 보통 동사 배우면 절반이 기법합니다. 중국어는 성조 배울 때 다 기법해요. 제가 딱 보니까. 네, 발음 어려워가지고 자기네가. 쉬운 외국어는 한 개도 없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페인어에서 여러분이 2개 잡으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성수일치. 성수일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동사. 동사 변화입니다. 동사가 6개로 변하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워요.
얘를 넘어가셔야 돼. 자,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그 델레 보시는 분 있나요? 자격증 시험이요? 네, 급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제가 빼고 네. 마지막으로 어차피 한 13분 남았는데 교재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서 제가 실제로 다 써봤고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페인어 배우신다. 이 교재 잘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알차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책값이 뭐 아깝지 않다. 네, 요거는 참고로 스페인어입니다. 필수 단어보다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여기 회화 사전 있죠? 단어장 사셔봤자 안 외워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거 사지 마시고 그냥 한 권 사세요. 회화 사전. 회화가 이렇게 네. 녹여져 있어요. 거기가.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스페인어 배우고 싶은 분은 요거 사시면 돼.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가 요거예요. 이거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자, 체계적으로 가셔야겠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교재는 좀 있어야 돼요. 네, 영화는 나중에 하십시오. 그건 중급 이상자가 하는 거지. 넷플릭스 막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5년 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건 5년 뒤의 얘기. 요 1, 2, 3권 시리즈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용을 봤는데 괜찮습니다. 네네. 뭐 유학생 뭐 스토리도 전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시기 전에 여러분이 대화문 이렇게 쭉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사시면 돼요. 이겁니다. 이건 없어요, 여러분. 네. 이거는 1, 2, 3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초급반 요거는 한번 다 끝까지 한번 끝내 봤는데 장점은 뭐냐면 회화하고 이제 그 문법이 반반 나눠져 있어요. 얘는 뭐 CD도 오고 물론 그다음에 이제 뭐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일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있고 스페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가장 뭐 양쪽을 다 아우르려고 이렇게 노력한 부분은 좀 있고요. 네. 뭐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요게 조금 그래도 뭐 개정판이 요즘에 나왔더라고 제가 보니까. 얘는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여기 저자가 강의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회화도 나오지만 조금 그래도 문법을 좀 많이 다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어 여러분 책이 없어서 스페인어 못 배우는 게 아니죠. 기타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제가 2권 추천해 드리면 회화책으로 여기 실비아 스페인어 1, 2, 3권인가 뭐 돼 있는데 저도 샀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분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원래 초등학교 때 이민 간 분이에요. 그래서 중간 발음도 근데 아르헨티나 발음으로 안 가르치세요, 이분도. 그러니까 무난하니까 여러분들이 1, 2, 3권으로 해서 이렇게 사셔도 되고 이분하고 제가 이제 해본 그러니까 이런 책은 왜 좋냐? 이게 컬러풀하고요. 그림도 있고 그래서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렇게 사셔야 돼. 근데 이제 여기는 그림이나 이런 게 좀 적습니다. 예, 문장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편한 대로. 그다음에 이제 요 책이 솔직히 잘 돼 있어요. 이건 멕시코 분이 쓰신 건데 1, 2, 3권으로 돼 있는 깨온다. 종합 스페인어 기초. 이건 이제 회화가 중간에 있고 문법도 설명하면서 CD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외국어 책 사실 때 꼭 CD나 오디오 뭐 하여튼 비디오 있는 거 사셔야 돼요. 외국어를 책으로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독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외국인을 만나는 시대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자, 요거 저는 솔직히 추천해 드려요. 제가 물론 다 사서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돼 있어요. 그림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좋아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나는 쉽게 가겠다. 그러면 이제 서점 가셔서 그림 막 컬러풀하게 있고 이런 거 사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기초책 한 권 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중급자로는 이제 이건 콜롬비아 배경으로 제가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내 봤는데 요거는 이제 콜롬비아 배경으로 이분이 거기 살다 왔기 때문에 배경으로 쓴 책이고요. 중급 레벨로는 괜찮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스페인어로 된 중급 레벨 회화책도 있어요. 네, 요거 아마 쓰신 분이 아마 하셨나? 네, 그것도 나와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스페인 배경이에요. 요걸 염두에 두시고 사셔야 돼요. 염두에 두시고. 여기는 아무래도 좀 콜롬비아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쪽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문법책 한 권 이거 사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분들은 한국 걸로 사셔야 돼. 여기 미국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문법책이 좀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했다고 제가
평가합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솔직히. 자, A1에서 B2. B2는 사실 여러분 한국에서 대학을 스페인 전공한 사람들이 따는 레벨이에요. B2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레벨이에요. 참고만 하시고 문법책 한 권 필요합니다. 네, 저는 스페인어 책이 200권이 넘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제가 중국어가 초급자인데도 중국어 책은 100권을 더 샀습니다. 제가. 그냥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자, 스페인어 배우고 싶다? 문법책 한 두세 권, 회화책 뭐 두세 권 정도 사셔야 돼요. 사전은 사실 필요 없죠. 네이버에서 그냥 보시면 되니까. Muy bien. 사실 기타 이렇게 스페인, 멕시칸 스페인어, 이렇게 표현법, 유행어 이런 걸 다 제가 준비는 했는데, 마드리드 유학 갈 때 이런 얘기를 좀 다 준비는 했지만, 요걸 다 할 시간은 없고,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 오신 분 중에서 혹시 그 질문이 좀 있으시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에 관한 거는 제가 한번 아는 만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여행을 생각해서 아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또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 또 이게 젊은 아이들이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 직업을 할 때 조금 이제 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인구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쪽 중남미 쪽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도 더 많이 저기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그 직장이나 이런 데 진출해서 하신다 해도 기회는 중남미가 훨씬 더 많다고 보셔야죠. 스페인은 스페인 딱 하나잖아요. 중남미가 아프리카 한 나라 있고 19나라가 북중남미죠. 정확하게 했을 때. 거기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찬스는 누구더라? 우리 스페인어 하는 분 누가 있죠? 우리 유튜버 중에 옛날에 앵커였다가 저 유튜브 하시는 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예.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볼리비아 가서 취직하려고 레주메 냈다가 안 되면 콜롬비아 가면 되고 안 되면 페루 가면 되고. 그러니까 초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이 북중남미가 나라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특별하게 나는 스페인 문학이 너무 좋아. 이러신 분은 그냥 스페인 가셔야 돼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비즈니스 쪽이다. 물론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면 당연히 또 스페인을 가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이런 쪽은 여기가 황금어장이죠. 한국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여러분 여행도 우리가 스페인을 당연히 빼놓을 수는 없지만 볼 곳은 북중남미가 많이 있죠. 땅이 넓은데 여러분 이거 합치면요. 제가 이걸 사이즈를 다 재봤어요. 제가 누굽니까? 북중남미에 있는 나라를 사이즈를 다 재니까 중국보다 커요. 땅덩어리가. 인구는 5억이지만 땅덩어리는 중국보다 큽니다. 여러분. 스페인까지 합치니까 제가. 자,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브라질은 사실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놓은 이 번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트윈이라고 써있죠? 멕시코가. 이게 트윈이라고 왜 써있을까요? 한 20%? 남한보다 20배 크다 그 말씀이에요. 남한보다 여러분.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페루도 엄청 크네요. 그죠? 아르헨티나도 보시면 28배. 브라질이 85배. 거의 미국과 맞먹는 거죠. 중국하고. 그죠? 이 나라가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포르투갈어도 금방 배워요. 스페인어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그냥 50점을 받고 출발하신다 생각하시면 돼. 스페인어 할 줄 아시는 분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보다 포르투갈어를 배울 때 100점 만점에 50점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여러분 우리가 한자 한다고 일본어를 쉽게 배울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법이랑 이런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너무 비슷해가지고 금방 배워요. 진짜로. 너무 비슷해서. 거의 사투리라고 보는 사람 있을 정도로. 간단한 거는 솔직히 좀 통합니다. 대화로. 간단한 거는. 우리는 일본어로 통하지 않아요. 필담으로 해야지. 네. 이쪽 언어는 통합니다.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아이들도 만약에 중남미를 앞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멕시코가 그냥 가장 무난하다 말씀을 드려요. 콜롬비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네. 일단 인구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땅도 굉장히 크네요.
11배 콜롬비아가. 그다음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 중남미에서 멕시코는 이제 어느 지역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잘 정하시고, 콜롬비아가 그래도 좀 안정됐다고 얘기하고요. 뭐 페루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칠레도 뭐 그냥 다들 괜찮다고 해요. 그냥 아르헨티나 같은 케이스는 조금 뭐 괜찮긴 한데 안전 지역이 있고 안 그런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한국이라고 안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건요, 살만하다 그 말씀이에요. 살만하다. 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북중남미, 저는 그냥 멕시코 그냥 무난하게. 그다음에 제가 대학 랭킹도 한번 뒤져봤어요. 멕시코가 또 좀 높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도 높은 데가 있고 한데, 멕시코도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에 다 가느냐 뭐 다르겠지만, 멕시코 스페인어가 제가 봤을 땐 무난합니다. 자, 한 분 더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혹시 스페인어에 대해서 여러분 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실 거예요. 왜 제가 멕시코 스페인어를 배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시원스쿨 회화책이 있거든요. 네, why not? 예, 여러분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이제 시원스쿨이 뭐 제일 많이 광고하고 그러는데, 그 예시 쌤이라고 있어요. 초보자들 그분 거 하시면 돼요. 사실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것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괜찮고요. 원래는 시원스쿨이 영어만 하다가 지금은 막 여러 나라어를 다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한 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언어 배울 때 이거를 여러분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 분이 이걸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대면, 비대면, 인강 아니면 독학이에요. 방법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무슨 말씀이냐? 1번부터 안 하고 3번부터 할게요. 독학하시겠다. 아직도 독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단점, 독학하시면. 자, 혼자 하면 외롭고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네. 넘버 2, 맞는지 틀린지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죠. 발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식 발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는 이걸 잘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돼. 독학의 또 단점이 뭐냐? 지속성이 없어서 결국 포기합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외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학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넘버 2, 인강. 자, 이제 일단 인터넷 뭐 바쁘시니까 만약에 직장입니다.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인강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강 1번이 좀 다른 걸 설명해 드릴게요. 인강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독학은 독학인데, 근데 뭐 시원스쿨을 끊으셔도 되고, 그거는 뭐 여러분의 초이스죠. 근데 이제 인강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쌍방향 공부가 아니에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실 건데, 그래도 발음 교정도 해줄 수 있는 인강 찾으셔야 돼. 내가 발음을 보내서 그분이 교정해주고 이러는 거, 요런 인강은 하셔야 돼. 하시려면 저는 넘버 1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면이라는 건 물론 여러분이 교실에 모여서 공부하시는 거고, 비대면은 오늘 같은 줌 수업이 비대면이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쌍방향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급, 중급까지는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이건 개인이든 그룹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룹이 좀 싸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선생님하고 하시라. 저도 지금 중국어 공부하는데 선생님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혼자 하면 안 돼요. 발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한국 분들 한국식 발음해요. 영어 할 때도 그렇고 여기 스페인어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분이 문법 좀 틀리면 안 되냐? 물론 좀 틀려도 알아들을 수 있겠죠. 발음 좀 틀리면 안 되냐? 물론 좀 틀려도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발음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제가 학습자의 입장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빨리 잘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중국어는 그래도 6급 갈 때까지는 선생님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자기가 뭐 혼자 어떻게 하든지 하더라도. 스페인, 영어, 중국어, 뭐 스페인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중급 이상의 레벨, 그러니까 발음을 잘 몇 개 아니면 안 틀리는 레벨 정도까지는 가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혼자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 이 외국어를 제가 이게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까지 다 공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언어를 배우는 건 뭐예요? Learning a language is a journey, not a destination. 이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동안 즐기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해야 되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6개월에 끝낸다, 뭐 1년에 끝낸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생 내가 배우면서 재밌게 배워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뭐 6개월에 뭐가 됐다. 여러분, 한국어를 마스터하려면 몇 년 걸리죠? 우리가 한국어를 정말 한국인답게 구사하려면 4살도 물론 원어민은 맞아요. 그러나 그 아이를 보고 쟤는 한국어를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는데도 제가 봤을 때 20살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한국어다운 한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꾸준하게 중요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그다음에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저희 제가 보내드린 그 카톡방에 안 계시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네네. 카톡방에는 이제 원하시는 네, 따로 분은 이제 없으신 것 같아요. 가도록 자, 하면 되죠. 좋습니다. 네. 제가 하여튼 요거를 일단 우리 쌤한테 제가 좀 또 링크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녹화한 부분은 네. 화면만 뜨니까 제가 네. 거기다 이렇게 댓글 달으시면 제가 또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은 또 제가 다음 기회 있을 때 한번 좀 해드리고 네. 만약 수업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학생분들이 계시는 경우는 개강을 네.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레벨이 아마 감사합니다. 다 거의 초보이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링크 보내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다음 주에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으로 제가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네. 질문을 더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찾아서 링크도 좀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찾는 시간을 세이브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티처가 필요한 겁니다. 자, muy bien. 자,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자, 기타. 제가 여러분들 중에 트리플님 질문하시네요. 네네, 질문 하세요. 네. 아까 이제 그 의견 물어보셨을 때 따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아닌 걸로 아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벨레 시험 말씀하시나요? 네네. 네네. 시험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네. 이제 어찌됐건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법이 어찌됐건 처음 시작을 문법으로 그래도 시작하는 거를 권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영어 같은 경우도 옛날 스타일로 이제 문법 그렇죠. 외우고 파닉스 외우고 네, 이렇게 시작을 파닉스 하다 문법 보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회화가 오히려 네네.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어렵게 우리가 영어를 느끼게 된 경우인데, 이제 스페인어는 저희가 사실은 새로 시작하게 되는 이제 언어니, 그렇죠. 그런 언어죠. 시작을 그 옛날 방식이 아니라 조금, 네네네네네. 네, 아까 넷플릭스는 조금 더 나중에 그럼요. 듣는 네, 좋다는 넷플릭스 이야기 그런 거는 하셔서, 네네, 넷플릭스를 그래서, 보실 수 있는 레벨은 오늘 네네, 우리 반에 안 오셔도 돼요. 네, 그분은 벌써 스페인어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좋은 질문 하셨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릴게요. 문법 책은 아까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으니까 사시는 건 오케이고요. 물론 저는 외국어 배울 때 문법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권을 맞춰보세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어를 지금 공부해보고 지금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듣는 것처럼 올라 이게 무슨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깨딸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인사하고. 이런 걸 듣는 것부터 해서 사실 음성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 유튜버를 다 이렇게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인데, 언어를 배울 때 일단 어른들은 어린이하고 달라요. 우리는 되게 샤이해서 말도 안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늦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문법을 기본적으로 쫙 한번 띄워보겠다. Why not? 좋습니다. 그것도. 근데 그게 머스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사운드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문장에서 필요한 문법을 배우면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법 위주로 하게 되면 독해 위주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아직까지도 반대로 하고 있냐면 듣고 말하기가 먼저인데 읽고 쓰기, 읽기, 특별히 읽기 우리 독해를 많이 하죠. 우리는 쓰기도 별로 안 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언어의 한 영역인 건 맞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듣기, 말하기가 먼저예요. 저희가 만약에 영어나 스페인어를 글로 못 쓴다 해도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뭡니까? 듣고 말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말하기니까 음성이 먼저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중국어를요, 니하오, 이거를 중국어로 못 써, 제가. 상관없어요. 제가 먼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성조를 맞게 말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쓰는 게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저는 문법을 안 배우는 건 아닙니다. 배우는 거 맞아요. 그러나 병행은 하시되 사운드나 말하는 거에 더 초점으로 해서 하셔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법은 따라와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문법 하시는 분들은 결국 문법에서 끝나더라고, 제가 보니까. 네네. 여러분이 좀 틀리셔도 문법이 여행하실 때 한 문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진짜 외국어에서 시리어스 하신 분이네요, 진짜로.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링크 이거는 제가 제가 이거 띄워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나중에 뭐 나오긴 할 거니까요. 제가 카톡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지 스페니쉬 외우기도 편하죠. 문의하실 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쌤에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이 있는데 업데이트를 좀 못했어요. 제가 강의를 계속 하느라고. 뭐 차후로 업데이트는 계속 할 겁니다. 네. 자, 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는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기타 이렇게 문의 있으신 분들은 또 생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에게도 뭐 카톡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외에 꼭 한 개 더 외국어, 뭐 이게 중국어가 될 수도 있고 꼭 스페인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스페인어는 정말 매력이 있어요. 다른 로망서보다도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혹시 Buenas 그 noches. 시간이요, 만약에 수업을 하나 연친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우리 또 카페에서 또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공지 올릴 테니까 꼭 여시게 되거나 시간 하나 네네네. 정해주시면 제가 하게 알려주세요. 되면 이 시간이에요. 목요일 밤에. 여기 지금 한국은 저녁이죠. 네네. 저는 사실 매일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 여기가 아침이니까 저녁하고 이제 겹치지 않는 건데, 네네. 네. 자, 여러분이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네네.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룹이 모여지면 제가 오픈을 네네.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하세요. Buenas noches. Buena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noches. Buenas 자, noches.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